정부가 경기를 인식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정부는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아니거든요. 아니 뭐 또 제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표는 진짜 아닙니다. 지표는요 여러분 한 번도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보실래요? 제가 진짜 끔찍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끔찍한지도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지금 제조업 업황을 나타내주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거든요. 지난 6월에 78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7월에는 73, 8월에는 71, 그리고 9월에는 6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3개월 연속 경기가 좋지 않다. 이것을 나타내주는 지표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장기평균 79에도 한참 미달합니다. 장기평균. 기본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100이 기준이에요. 100이 기준.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을 넘으면요. 경기가 좋다고요. 100을 아래로 내려가면 경기가 나쁘다예요. 그런데 2020년부터 사실 우리 경기가 좋아진 적이 그렇게 없어요. 2021년이 좋다고 하지만 장기평균보다는 많이 올라가 준 거지 이게 100을 넘어서 진짜 경기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경기는 제조업 업황 자체가 나쁘다. 그런데 올해 6월부터는 계속 떨어져서 7월까지 3개월 연속 기업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제조업만 이런 것 같죠. 지금 비제조업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비제조업도 보면 말입니다. 이게 서비스업이거든요. 장기평균이 75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이 72였고요. 6월 71, 7월 71, 8월 70 그리고 9월도 70이에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서비스업조차도 떨어집니다. 기준치인 100에는 한참 미달되고요. 그러면 경기가 잘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제조업도 어렵고 비제조업도 어렵고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참 이것을 보면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지표도 볼까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지표 말고 다른 지표. 지금 기업 심리지수라는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6월에 제조업이 97.4로 그야말로 100 위까지 마침 도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7월, 8월, 9월 내리 떨어졌습니다. 그죠? 내리 떨어졌죠. 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에 95.7을 기록을 하고요. 7월에 95.1, 8월에 92.5 그리고 9월에 91.1 계속 떨어지잖아요. 심리지수마저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지수도 한번 볼까요? 실제지수. 실제지수도 보면 이게 시장의 가장 중요한 저는 소비지표라고 보는데 숙박음식업 가계 실질 지출이요. 5분기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5분기째. 여러분 숙박음식업을 보세요. 2023년 1분기가 15.1%였거든요. 그러던 것이 2분기에 마이너스 3.2%, 3분기 마이너스 3.8%. 작년입니다. 작년 4분기 마이너스 3.3%예요. 올해 1분기도 마이너스 1.8%, 그리고 2분기도 마이너스 0.4%입니다. 전체 국내 소비 지출도 보면 지금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는 주가 많습니다. 소비 지출이 안 늘어나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확실하게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요.
저성장의 어떤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빠져나오려고 노력은 합니다. 여전히 그런데 2분기도 마이너스 0.4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말입니다. 아직도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이 되고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잘못된 경기 판단은요. 정말 끔찍한 상황을 만들어내거든요. 저는 이게 심각한 상황을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9일 기자회견 때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글쎄요. 이게 살아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걸 보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도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근거 없는 낙관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경기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야기 말입니다. 집값이 3월 달에 0.01% 오르니까 일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집값이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벌써 27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했던 집값 경기 판단 잘못해서 지금 집값이 얼마나 요동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경기 진단을 못하면 정책의 대응이 따라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당시에 말입니다. 3월 4월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어디 가더라도 집값 오른다에 방점을 안 줬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잖아요. 9월 23일이면 전주까지도 올랐습니다. 뭐 9월 24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결국은요. 잘못된 경기 진단이 결국 시장의 실패로 이어진 사례. 그래서 제가 끔찍끔찍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은 끔찍한 사태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를 잘 진단해야 되거든요. 지난 1분기에 경제성장률 1.4%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쳤어요. 그 당시에 경제 관료들이 주로 난리를 쳤는데 우리 경제 이제 살았다고. 그런데 2분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0.2%로 역성장했습니다. 물론 3분기에는 2분기가 마이너스 0.2% 성장을 했으니까 기저효과가 있어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지만 1분기에 워낙 호들갑을 떨어서 2분기에 최악이 되니까 말이 쑥 들어갔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부가 책상에서 점점 경기 진단하는 것이 결국 시장에는 더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저는 그래요. 윤석열 정부가 시장경제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을 아주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현실을 바로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지표는 경기가 나빠진답니다. 진짜 어려워진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시장을 좀 제대로 보고 시장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는 것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